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수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 네 번째고요. 지난번에는 3으로 해서 MACD까지 봤죠, 저희가. 1부, 2부 나누려고 해서 슈퍼트렌드까지 좀 보려고 하다가 슈퍼트렌드는 아무래도 좀 무리다 싶어서 켈트너 채널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켈트너 채널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요 ATR 때문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횡보 잡기 요걸 좀 보여드리고 오늘 좀 요 추가로 매스점 맥스 맥점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이제 ABS하고 클로즈 1 요 표현이 있거든요. 요 표현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 어, 이 묻다 강좌죠. 이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 이제 또 다른 거 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하시면서 이제는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약간 나름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전략을 짜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니까 제가 이제 1강에서 7강까지 대충 이제 정리를 좀, 어,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운 거다라고 한 거고요. 뭐 자동 매매 원리와 구조, 순서, 뭐 전략 스크립트에 대한 구조, 내장 변수가 있었죠. 함수가 있었고 이제 초급 강좌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고요.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현재 묻다 강좌죠. 자, 이 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동 평균선 그리고 플랫 함수, 인풋 그리고 크로스오버, 크로스 언더 그리고 요거 이제 봉이 마감과 동시에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페인 1, 페인 2 차트 위 그리고 오실레이터 부분이죠. 이게 비교 연산자, 이품은 사막 연산자 그리고 이제 엔츄리였죠. 특별하게 건드릴 건 없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RSI하고 이제 볼린저 밴드 이걸 하면서 클로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 사용자 지정 함수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딸려 나오는 이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받았을 때는 이 input 스트링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갖는 그런 걸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꾸미는 거죠. fill과 hline 이걸 이용했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오타입니다. 자, 이건 종류. 이동평균선의 종류하고 그 값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끔은 이 이동평균선이죠. 요거 SMA를 쓰지 않고 지수 이동 평균이죠. EMA를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선택을 하시라고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번외편으로 해서 제가 사용자 지정 함수를 조금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유는 앞으로 이제 많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참고를 하고 또는 전략을 참고할 때 이 사용자 지정 함수를 참 많이 써요. 그때 제대로 읽으시라고 조금 더 번외편으로 해서 이 사용자 지정 함수를 이용해서 이동 평균선을 막 바꿔가면서 전략을 짜는 그런 최적화 방법 그거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함수로 코딩된 거를 사용자 지정 함수를 쓰지 않고 이 사막 연산자 같은 걸 이용해서 코딩하는 방법도 같이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린 겁니다. 음, 중요해요. 의외로 저는 이제 이 6강에 해당하는 거를 상당히 좀 강조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강에서는 이제 MACD 전략이죠. MACD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홀더에 대해서, 그리고 진입 시점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는 피지컬라, 요거하고 플랫 함수 속에 이제 사막 연산자를 집어넣어서 칼라들 같은 거고 막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주고 이 MACD는 특이하게 이 트레이딩 뷰에서 함수를 정하지 않고 갖다 쓰게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 자, 요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요렇고요.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신 겁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이걸 다 익히신 후면은 뭐 지금쯤은 아마 그냥 뭐 전략 스크립트 하나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간단한 전략들도 충분히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고 있는 게 이거를 자동 매매로 연결하는 거죠.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여기 원리 구조 뭐 이런 거에서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지금도 뭐 자동 매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택을 하셔서 물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전략에 대해서 익숙하신 이후에 자동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자동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할 거는 오히려 이 거래가죠. 진입가, 이 가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상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뭐 그런 조금 좀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해서, 서버 관련해서는 이제 중급 정도의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저도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 하면서, 어, 자동매매에 들어갈 건데, 실제 실거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이게 이 돈을 잃고 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돈을 벌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래소죠. 업비트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 자동 매매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성 뭐 이런 그 성격하고 좀 비슷한 거라서 자동 매매 쪽을 좀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 자동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하더라도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음, 돈을 잃는 것보다 이제 따셔야 되니까 그리고 웬만한 전략은 뭐 한 4, 50% 정도만 넘으면 웬만해서는 다 수익이 나와요. 수익이 나오니까 어, 전략 잘 짜셔서 차후에 어, 돈들 많이 버십시오.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8강이죠. 제 8강 켈트너 채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켈트너 채널은 뭐냐면 이 변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 변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ATR을 쓰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하고 거의 똑같죠. 이 중간선을 잡는 건 똑같은데 이 상단 하단선을 잡는 게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는 여기를 표준 편차를 썼고요. 켈트너 채널은 ATR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ATR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거고요. 주로 이제 추세 방향, 뭐 돌파 가능성이라든지 뭐 과매수 과매도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라 그랬죠.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 없다라는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전략은 요거예요. 상단 돌파할 때 진입하고 하단 돌파할 때 진입하는 어, 선물에서는 이제 요 두 개를 쓰겠죠. 자,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어, 이게 이제 그 요것도 좀 뭐 신경을 좀 쓰시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매치가 잘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볼은 선택을 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이 자기가 짠 전략에 어떤 게 매치가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매뉴얼 불러와서 카피를 해서 이제 쓸 텐데 이제 매수는 이제 스위칭 전략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상단을 돌파할 때 그리고 하단을 돌파할 때 이제 숏을 진입하는 형태로 했고요. 매도는 이 켈트너 채널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캐시천 마크를 해놨는데 여기 SRC에 들어가는 것도 뭐 종가라든지 고가, 저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도 어떤 걸 할 거냐 이게 이제 어퍼선이냐 중앙선이냐 아니면은 로우선이냐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심지어는 이 길이값하고 이 멀티값이죠. 이것도 조절해 가면서 최저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이 지표를 불러오면 여기 다 하게 돼 있어요. 소스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요걸 선택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좀 특이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밴드 스타일이에요. 이 밴드 스타일을 이 에버리지 이죠.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트루 레인지를 가져갈 거냐 레인지를 가져갈 거냐 이 셋 중에 선택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다 선택을 해가시면서 최적화를 좀 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떤 지표 하나를 쓴다 그래서 가장 그 디폴트 되는 값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조절해 가서 최적화를 만들어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진입해 볼까?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막 이게 자율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조절을 해 가시면서 쓰는 게 이게 최적화예요. 자, 그런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 레인지라고 하고 TR과 ATR을 소개시켜 드리고 차트에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레인지라고 하는 거 입력값 그리고 어떻게 인자가 쓰이는 건지 이 TR 값이 좀 특이하죠. 여기는 true를 쓰는 거고 ATR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길이만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거 보는 것보다는 샘플을 좀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요 값에 대한 걸 여기다가 또 설명도 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배열이죠 배열 쪽에서 현재 캔들은 0번째예요. 항상 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전 거 하나 이전 거는 첫 번째 그 이전 거는 두 번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과거 봉 첫 번째가 배열 1 그리고 두 번째가 배열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놓여 있는 현재 캔들에 대해서는 하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제로를 쓰기도 해요.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1번.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이전 종가는 이렇게 1을 쓰고요. 그리고 그 이전 두 번째죠. 그러니까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두 번째 이전에 대한 그 종가는 이렇게 2번을 쓰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열이 성립된다는 거고 계속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바로 이전의 고가는 이렇게 1번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이전을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두 번째 이전 그러면 2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고요, 일단. 자, 여기 이제 샘플을 드러놨는데 이 클로즈 소스에다가 랭스 요거를 3으로 지정해 놓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개의 캔들 중에서 종가를 기준으로 그 종가들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세 개의 캔들이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캔들 중에서 종가들의 여기 종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걸 얘기하는 거고 최저는 지금 종가들이니까 여기 여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뺀값이니까 요만큼을 얘기하겠죠. 자, 요만큼에 대한 그 차이를 뺀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R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true가 되면은 왜 true가 되는지는 좀 이 차트를 보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하이 있죠? 여기 현재 봉의 하이와 로우에 대해서 뺀값. 요 뺀값. 근데 항상 이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해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캔들의 하이 하고 이전 캔들의 종가죠. 여기죠, 여기. 이 종가를 뺀 값입니다. 요만큼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이. 그 길이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저가죠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여기죠 여기 이 저가와 이 저가하고 바로 이전봉의 종가에 대한 길이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뭐 지금 현재의 이 캔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봉의 고가와 저가를 뺀 게 가장 길죠 그 값을 반환할 거예요 자 이제 ATR은 뭐냐면 그런 값들 이 ATR 이게 TR 값은 두 개의 캔들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캔들에서 얻은 그 반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런 값들 14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이때 평균은 이동평균선에 이제 RMA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RMA는 RSI에서도 우리가 지금 쓰는 거고 요 RMA는 특별하게 뭐냐면은 이게 가장 큰 목적은 이 변동성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에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 민감한 반응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RS와 IS도 쓰고 그리고 ATRS도 그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좀 바뀌어서 EMA를 쓰기도 하고 해요. 요즘에는. 자,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요거 부분은 이제 맥시멈이죠, 이게. 어, 이게 네임 밸류잖아요. 이게 매스라고 하는 그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들어있는 맥스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A하고 B 인자. 여기는 여러 개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 가장 큰 값을 반환하고 미니멈이니까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이 ABS는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면 뭐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차를 얘기하니까 그거를 길이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중에서 이제 ATR을 많이 쓰는데 이 ATR이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지정가를 할 때도 얘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파 매매 할 때도 꼭 이게 켈트너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 돌파 매매를 할 때의 ATR 값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이제 그거가 이제 슈퍼 트렌드의 이제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중요해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거 하고요. 이제 이런 게 설명만 된다고 또 이게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는데 이 부분은 차트를 봐도 아마 크게 느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트너 채널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서 그 이전에 이거를 차트에 올려놓고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차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뭐 여차없이 우리가 이제 매번 봐왔듯이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불러오기죠. 열기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불러오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그대로 찍힐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거 필요 없다 그랬죠. 뭐 이런 거 지우셔도 된다 그랬고, 자, 여기 이제 내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뭐 켈트너 채널이죠. 뭐 KC라고 두셔도 좋고 간단하게 KC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마진은 지금 필요가 없죠. 저희가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로 닫고 이제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폼을 좀 불러오시면 되니까 없애고 조건도 저희가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 조건도 지금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엔트리 아이디죠.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짧게 만드시는 게 좋고 뭐 한글로 롱 치셔도 좋고요. 여기는 뭐 숏 이렇게 치셔도 좋고 저는 그냥 통상 이렇게 롱숏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TR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진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ATR을 불러오는데 지금은 차트 위에 쓰는 게 아니죠. 이 가격에 대해서 지금 차트 위에 가격이 아니고 뺀 값들을 쓰기 때문에 주로 이제 페인트죠. 페인트의 오실레이터 부분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여기를 폴스로 해놓을게요. 자, 폴스로 해놓고 그리고 값들에 대한 확인은 여기 데이터 윈도우죠. 요걸 보는 게 좀 편하니까 요거까지 불러와서 저희가 코딩을 한번 잠깐 해서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대시키면 시켜드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불러와야 되죠. 레인지부터 불러오게 되면 TA.RANG죠. 하시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3. 자, 이렇게 한번 일단 샘플대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는 TR이었죠. TA.TR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true를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ATR이었죠. ATR에서는 TA.ATR이고요. 여기는 숫자만 쓰죠. 뭐 3이라고 한번 써놓을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를 가지고 할 거냐, 아니 캔들 몇 개를 가지고 할 거냐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그 확인 값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린 주로 이제 플랫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자, 시리즈 RAN에 대해서 레인지였죠. 불러오고 컬러를 뭐로 할까요? 레드로 할까요? 간단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TR 값이었고요. 요거는 TR이었고 컬러는 옐로우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ATR이죠. ATR 값이었고 컬러는 뭐 그린으로 할까요? 자, 점. 자, 이게 다 이게 점으로 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게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장을 일단 저희가 하고요. 케이시 저장 저쪽으로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컴파일 되고 저장됐죠. 자,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요 아래쪽에 지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아래게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여기에 이제 생기잖아요. 여기 수치가 생겨요. 여기서. 자, 이거를 이제 확대를 좀 시켜서 제가 좀 봐드리면은 뭐 어디를 봐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은 뭐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레인지를 했던 값은 요 세 개의 값들 중에서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여기죠.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여기죠. 요 세 개를 보시면은 요거는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요거. 여기에 있는 종가들 가장 높은 거, 이 봉에 대한 종가 2261 661.1 요거하고 여기죠. 211139.7 요거 두 개에 대한 종가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에 대한 차라 그랬잖아요. 요걸 이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요 TR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지금 이게 살짝 나와 있는 것도 없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없는 상태지만은 여기 이제 고가하고 여기 저가. 여긴 저가가 지금 이게 똑같죠, 지금. 약간 다르네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 저 저가.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그리고 바로 이전봉이죠. TR이라고 하는 건 두 개 봉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이전봉의 요 종가. 여기 21494로 돼 있죠. 자, 얘네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저가하고 종가를 뺀 값이나 고가하고 저가를 뺀 값하고 이 고가하고 바로 이전 캔들의 종가 이거를 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하게 돼 있죠. 지금은 뭐 가장 긴 게 여기 이제 고가하고 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저 끝에 요거 보시는 거죠. 고가와 저가에 대한 차가 여기 이제 TR에 지키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음,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이제 값을 여기다가 찍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 TR 값이 요거였으니까 여기 딱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요 값이 나오게 돼 있고요. 자, ATR은 그런 값들 이제 세 개죠. 요 캔들 세 개에 대한 이제 평균을 낸 값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걸 보더라도 특별한 뭐 감흥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ATR 같은 경우는 이거 경우는 요 선, 지금 이제 그린 선이죠, 여기. 요 그린 선들을 클로즈에다가 플러스 알파. 마치 이제 볼린저 밴드나 켈트너 채널처럼 플러스해서 위에 마이너스에서 아래쪽에 잡아놓고 이제 걔네들을 이제 뚫고 올라갈 때 또는 뚫고 내려갈 때 또는 지정가로 해서 익절이나 손절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쓰기도 해요. 뭐 TR이나 ATR을 쓰기도 하겠죠, 물론.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걸 간단하게 지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거 하고 여기 이제 ATR을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ATR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소개를 해놨죠. 여기 이렇게 함수로.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true하고 false 쓴 건 요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참이라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전 캔들의 고가가 요 NA니까 얘가 없다면 없는 게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없다면 그러면 현재 캔들의 하이약으로 고가와 저가를 뺀 값을 반환하시고 여기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전 캔들의 고가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사망연산자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이 부분은 길게 안 쓰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길게 안 쓰고 그냥 th.tr이 tru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요걸 다 빼시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 변화는 뭐 이제 캘트너 채널에서는 이렇게 tr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값을 RMA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캘트너 채널 가면 약간 바뀌어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 지정 함수로 따로 지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ATR이었고요. 이렇게 쓴다는 거, 왜 true를 하는지 이것도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캘트너 채널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캘트너 채널을 불러와서 저희가 이제 직접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좀 없애고요. 자, 여기에서 똑같죠. 캘트너 채널도 th.kc였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매뉴얼 불러오시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불러오시고,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KC라고 하는 이 켈트너 채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자로 받는 건 소스 받고요. 뭐 클로즈를 주로 받겠죠. 그리고 길이, 몇 개의 캔들을 쓸 거냐. 이거 하고, 이제 얼마를 곱할 거냐. 멀티값. 요거 하고, 이제 요게 이제 트루 레인지죠. 자, 이게 이제 중앙선입니다. 요게. 중앙선을 EMA로 받았죠. 그리고 요거 트루 레인지에 해당하는 요 값을 여기서 이제 TA.tr로 썼죠. 여기 좀 기니까 이제 요걸 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이걸 쓰시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면 얘를 쓰십시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환된 값을 가지고 얘는 EMA 넣었죠, 지금. 이게 이제 ATR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EMA를 쓴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RMA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하기 위해선 사용자 지정 함수를 따로 만드셔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은 저희는 이 베이시스에 대한 요 값을 첫 번째로 반환하는데 그걸 우리는 여기 있는 미들로 받은 거죠. 변수를 미들로 받고 여기서 계산한 상단 값을 계산한 이 결과를 우리는 어퍼로 받은 거고요. 변수를 그리고 하단선이죠. 그 하단선을 우리는 이렇게 로우로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거 이제 지정 함수나 이런 것들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사용자 지정 함수를 아셔야 돼요. 자, 카피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덮어 씌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덮어 씌우기를 하고 저희는 여기 바꿔야 되죠. 자, 요거 20으로 쓰고요. 멀티 값은 2로 주로 하고요. 옐로우보다는 제가 익숙한 게 이제 요게 블루라서 제가 블루로 바꿀게요.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 D를 한번 누르고요.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누르고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서 이것만 지정을 해주면 똑같은 변수가 없어진 이 변형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지우시고 저는 블루로 하면 세 개가 동시에 딱 들어가죠. 좀 편하겠죠, 이런 게. 이럴 때 단축키를 쓰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써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짜잖아요. 자, 이 지표도 하나 불러올게요, 이따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은 지정은 롱은 TA 점 크로스오버였죠? 종가가 어퍼선을 상향 돌파할 때. 자, 이거였고요. 숏으로 할게요. 롱숏으로 스위칭 전략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향 돌파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하단선을 이렇게 크로스 언더겠죠? 크로스 언더로 클로즈로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전략이 이제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죠.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주석 처리했던가요? 자, 요 부분이죠. 빼고 자, 여기다 이제 조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룸 컨디션은 이거였죠. 이게 참이라면 진입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숏이었죠. 숏 KC가 돼서 이게 참이라면 진입하게 하십시오라고 간단한 이렇게 전략 하나가 뚝딱 끝나는 겁니다. 요거 불러오셔서 이 전략을 짜실 때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도 필요 없고 요거는 우리가 GPU에서 불러오면 되거든요.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KC가 이제 요 전략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위에 차트에 조금 씌워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생략해서 요거 트루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차트 위에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저장을 하되 지금 여기 오브레이가 폴스냐 트루냐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없애줬다가 다시 해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위에 생겨버려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요거 빼고 자 다시 한번 없애주고 그리고 차트에 다시 한번 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트에 이제 넣기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생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경우가 되고요. 자, 좀 줄여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했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진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익절이 났으니까, 이게 꽤 크게 났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난 부분인데, 여기서 기뻐할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진입을 해서 여기서 손절 났죠, 조금. 여기 진입을 해서 손절이 났죠.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다시 꺾어져서 내려가서 그래요.
다시 올라가면 또 좋겠지만은 이 하단선이 이게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죠. 이렇게 이게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잡아줘야 됩니다. 어, 여기서는 또 이제 익절이 났죠. 하단선 돌파해서 내려가서 자 여기서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상단 돌파하니까 여기서 이제 익절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승률은 낮아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순이익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나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꼭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경우로 잡혀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자, 요거 손절 났죠. 여기서도 손절이 났죠. 이게 상단 돌파하고 이러는 게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요건 이제 상단 돌파해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됐고 여기서 손절 났죠. 익절 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딘가가 이게 아마 크게 좀 손절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여기 짜잘하게 이런 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니 이렇게 말고 그냥 여기 진입을 했다가 아 이건 방법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단 돌파해서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먹으시려면 이 부분은 차라리 진입을 안 하는 게 낫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하단선을 이게 위로 돌파해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익절을 해버리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여기서부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장단점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트에서 이제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켈트너 채널이죠. K씨라고만 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트너 채널 나오죠. 자, 이 부분 자 즐겨찾기 하고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오면 똑같이 지금 찍혀 있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이게 있게 된 거고 저희 거를 잠깐 안 보이게 해놓으면 안 보이게 하나 더 찍혀 있죠. 자, 이거고요. 이거 지표를 지금 불러온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거 똑같죠. 자, 클로즈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 average하고 true range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선택을 좀 해가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막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또 나오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레인지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이 레인지하고 이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아 조금 다르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라서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선택권을 저희는 지금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꾸미시고 싶으면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거는 이제 그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하실 수 있으려고 보는 거고요. 이 소스 한번 볼까요? 요거죠.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SMA, EMA 여기 이제 해놨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거 이제 관찰하시면 돼요. 관찰하시면서 분석도 해보시고 뭘 이용해서 한 건지 좀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스테잉 함수 이런 거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걸 쓰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요거 있죠. input에 true라고 집어넣고 이거 쓴 게 뭐냐면은 이 엑스포넨셜 여기 이제 들어간 거 요겁니다. 음,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 그거예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2를 불러와라. 여기 EMA 요거죠. EMA를 쓰겠다 그거고 그렇지 않으면 SMA를 쓰겠습니다. 라 그래서 위에다가 요걸 툴을 만들어 놨는데 이 툴가 뭐냐면은 여기서 불러와 볼게요. 요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true면은 즉 체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exponential EMA를 쓰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체크 요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인풋에서 자 그런 거고요. 저희는 아무튼 이건 아니고 현재는 자 요걸 이제 접을게요. 이거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는 접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금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이제 하단선이죠. 제가 지금 스위칭 전략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DA 점 하단선을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상단선을 뚫고 내려올 때
뚫고 내려와야 되니까 카페 쓰셔도 돼요. 얼마 안 돼서 그냥 제가 이건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클로즈고요. 여기 이제 어퍼 되겠죠? 이렇게 상단선을 뚫고 내려올 때 이때에 숏을 진입하겠다. 롱과 숏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트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략을 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진입을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온 게 없으니까 여기에 생긴 거예요. 여기에. 얘가 이제 손절이 나버렸죠. 하단 상단선을 뚫고 내려와서 하단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익절이 났고요. 이게 4시간 봉짜리인데 이 안에서 자꾸 노니까 꽤 오랫동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숏이 지금 위에 상단선에서 크로스 다운이 언더가 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진입했다가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손절이잖아요, 이게. 음. 이게 하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이런 익절도 있지만은 나름 여기서도 이제 익절이고요. 요것도 익절인데 여기서 요것도 익절이고요. 이게 너무 크죠, 지금. 짧게 잡아놔도 여기 들어간 거에 대한 건 여기. 이런 거 이걸 이제 감수할 수 있다면 그냥 뭐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이 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입 익절, 진입 익절, 진입 익절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가는 데서 이제 손절이 좀 나오겠죠. 이런 건데 아무튼 뭐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좀 손해가 나고 있죠. 이런 게 날봉으로 잡아도 역시 손이 좀 손해가 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고, 야, 그럼 이거 하단선에서 올라가면 되겠네, 라고 해서 막 익절이 나고 있네, 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중앙선 있잖아요. 이 중앙선을 그러면은 뚫고 올라가서 하면 안 될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선이었죠. 자, 이렇게 이거 하고 자, 여기서도 미들선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2점 언더죠. 이렇게 해서 클로즈 잡으시고 여기서 미들선이잖아요. 중앙선들감만을 잡아서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걸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고 다시 이제 바뀌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자, 여기 미들선, 벌써 이 미들선을 저희가, 아직 안 바꿨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넣어야 되죠.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2로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자, 2로 바꿔서 저희가 이제 진입하는 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이 중앙선 쪽에서 많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여기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났죠, 지금. 자,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여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야,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자, 테스트 상에서는, 이게 확실히 낫네요. 중앙선이 그래도. 난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익절이 난 건지, 손절이 난 건지를 몰라서 한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 확대시켜 보면은, 자, 진입했죠? 여기 손절 났죠? 여기 진입했죠? 손절 났죠? 어, 자, 요거 지금 롱 진입이 여기서 되고, 이게 다 손절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도 손절이고요. 여기. 이쪽은 다 쭉 올라가서 이제 익절이 난 건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내려와 버리고 손절.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죠.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이고 뚫고 내려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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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이런 손절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꽤 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막아야 되는데, 자, 이게 중앙선을 뚫고, 물론 이게 나왔지만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이 나왔죠. 이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나갔으니까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지금 익절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도 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그 순익이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지금 이익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손절들이 나는 거를 좀 잡아야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뭐겠어요? 행보 잡기예요. 요걸 스퀴즈 행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거를 잡는 겁니다. 우선 제가 볼린저 밴드를 불러올게요. 이게 이제 혼자는 안 되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TA 점 우리가 이제 썼었잖아요. BB라고 하고 매뉴얼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불러왔었죠. 여기 이 부분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카피해서 덮어씌우기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는데 아쉽게도 이게 똑같죠 지금 모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야 되죠.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여기 1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끝에다가 1 여기도 1 여기도 1 자 이렇게 바꾸시고 요거 이제 21 20개를 기준으로 하시고 요것도 멀티값도 이제 2로 해서 자 요거를 차트 위에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요게 이제 뭐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를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자, 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켈트너 채널의 상하단이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을 딱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가 있죠. 요때가 요게 보니까 행보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이 부분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지금 행보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켈트너 채널과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요 행보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스퀴즈 이 횡보를 잡는 것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이 두 개의 채널과 밴드 켈트너 채널하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게 이 존 카트너의 TTM 스퀴즈예요. 자, 그거 이제 지표를 잠깐 볼게요. 여기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 보시면 요것도 이제 요런 거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많이 볼 거니까 지표를 들어가셔서 요 중괄호가 있는 게 소스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소스가 없어요. 여기 요거는 이 지표에 대한 안내문하고 소스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클릭하지 마시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떤 식으로 지표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써 있죠. 존 카트너의 TTM 스퀴즈 인디케이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긴 줄은 아니에요.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사용자 지정 함수가 돼 있고 여기도 사용자 지정 함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실 줄 알아야 되고 여기 가만히 보면은 SMA를 기준으로 했고 멀티 값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해서 더한 값이니까 이거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죠. 자, 켈테너라고 했고 EMA로 잡아놨는데 EMA 선의 TR 값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낸 걸 멀티로 곱한 값을 또 더하고 있죠. 그럼 뭐죠 이거? 이거는 켈트너 채널의 상단선이죠. 이것만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고 굳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것만 불러와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많이 써요. 자, 그렇게 놓고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여기가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에서 켈트너 채널의 상단선을 뺀 값이죠. 뺀 값하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린, 그렇지 않으면 레드로 했죠. 이 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지표를 만들고 이럴 때 좀 긍정적인 그런 값을 쓰는 거라서 아마 요게 스퀴즈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레드로 해서 경고를 보내라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자, 요게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외의 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횡보를 벗어나는 걸로만 쓰게 되면 이 어퍼선을 쓰고 있고 이 어퍼선 두 개를 뺀 값을 쓰고 있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스퀴즈인 횡보를 잡는데 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꽤 유명한 게 있어요. 이 커뮤니티 스크립트의 탑에서 부동의 탑을 하고 있는 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 요걸 또 저희가 차후에 좀 전략으로 바꿔서 저희가 쓰긴 할 건데 자 보시면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고요. 이 아래쪽으로 조금 이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존 카타스의 이 TTM 스퀴즈에 대한 그 지표를 응용해서 거기서 끌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소스를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고요. 요거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불러온 거예요. 요거죠, 요거. 볼린저 밴드하고
켈트너 채널을 불러온 거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여기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뭐죠? 요 부등식에 대한 거는 이 부등호는 한꺼번에 세 개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개씩 항상 나눠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켈트너 채널이 이 볼린저 밴드의 라인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고, 요거는 반대죠. 요거는 반대로 볼린저 밴드가 켈트너 채널의 그 라인들을 다 안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횡보라고 본 거예요. 이걸 횡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을 때에 노스키즈라고 해서 횡보가 아닌 걸로 해서 그걸 가지고 진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을 저렇게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TTM이었죠. 존 카트너의 TTM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냥 어퍼선만 가지게 되면 이 변동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어퍼 1이죠. 이거에서 어퍼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요거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켈트너 채널의 상단선이었죠. 자, 이걸 뺀 값이에요. 자, 이 뺀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 볼린저 밴드에서 켈트너 채널을 뺀 값. 요 뺀 값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그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만나는 딱 점에서 0이 될 거고 요게 바뀌는 순간부터 음수가 되죠. 여기가. 이 경우는 전부 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진입했던 요 값에 대해서 어,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야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만 진입하게끔 진입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 값이 크거나 같을 때만 지정해서 저희가 저장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자, 이 코딩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확대를 좀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군요. 자, 이런 경우고요. 자, 여기를 이제 관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관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컴파일 중이고요. 이제 컴파일에 다시 올라가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걸러야 되는 부분이라 자, 사라졌죠. 이렇게 딱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다 손절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좀 진입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손절 처리를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앙선 뚫고 내려가서 이제는 여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있죠? 이 스위칭 전략이 이만큼의 진입을 해서 어디죠 지금? 여기까지 간 거죠 지금. 이 오랜 기간을 좀 기다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먹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은 이제 나중에 짜는 거고요. 지금 스위칭으로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놓여있던 이 횡보 자리에서 진입했던 거를 몽땅 털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털어버렸더니, 저렇게 깔끔하게 나왔고, 그렇다고 이게 전략이, 그럼, 야, 그럼 다 손 뺐으니까 낫겠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자체에서 본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은 이게 어떤 또 다른 전략에서 그 횡보 자리를 잡을 때 이 부분들 진입하게 하지 마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이 전략 자체를 잡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고 하나가 더 있었죠. 그 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퍼 원에서 로우 원이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에 대한 이격 그 차이에서 빼라. 힐트너 채널의 상단선 하단선 이거죠. 이 하단선을 뺀 값. 여기잖아요, 요거. 요런 거죠. 여기 요 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한 부분이죠. 요 한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의 차이와 켈트너 채널은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어, 볼린저 밴드는 이만큼의 차이니까 싹 들어가 있죠, 지금. 반대로 여기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길이보다 작지 않냐. 자, 이런 걸로 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즉,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이거는 되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건데요. 이게 위에 상단선만 잡은 게 아니라 음, 하단선까지 같이 잡아서 속으로 쏙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니까 조금 더 보수적이겠죠. 자, 이걸 잡아서 이걸 가지고 저장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이 횡보 자리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다른 거에 대한 영향도 이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짜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잡으니까, 아까는 이게 손실만 있었는데 좀 이익이 나왔죠.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놨더니 긴 이 평균 봉수가 좀 길죠. 자, 이런 거를 횡보 잡을 때 하는 하나의 샘플로 지금 드린 거예요. 많죠. 횡보 잡는 거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샘플을 드린 겁니다. 다시 봐드리면은, 자, 이렇게 없었죠. 없을 때의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이렇게 잡을 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진입을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늦네요. 조금 늦고, 어, 이게 이제 오랜 것들에 대한 거, 많은 것들이 이제 진입, 뭐 이런 것들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쓸모없거든요. 어차피 이거 다, 손절이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두 번째로 설정했던 거 있죠? 요거죠. 이렇게 설정했던 거, 여기 쏙 안으로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잡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이 부분만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횡보를 잡는 기술의 하나로 이걸 쓰는 건데 의외로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켈트너 채널이 뭐고 거기에 따른 이 ATR, 결국에 이제 ATR, TR 레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좀 보셨고요. 그리고 켈트너 채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어퍼, 로어, 미들선에 대해서 진입했을 때 전략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린 건데 이 횡보를 잡을 때 이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횡보, 쓸데없는 진입이죠. 이런 쓸데없는 진입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8강이죠. 제 8강에 이 켈트너 채널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이 묻다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지금까지 오시는 게 꽤 많은데, 뭐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전략을 이렇게 짜서 자동 매매로 돌려서 실제로 수익을 남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게,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게 돼?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전략적으로, 이 전략 테스트의 이 승률이 한 40에서 50%만 넘어도, 어, 물론 뭐 좀 디테일하게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넣어두면 자동 매매는 수익이 남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왕초보 꼭 탈출하시고 이 자동 매매 잘 하셔서 어, 뭐 푼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도 계시고 아니면 크게 이제 그 트레이드를 하셔서 많은 돈을 또 수익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중급 이상에서는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딱 기본만 보신 거예요. 이제 익숙하시죠? 요렇게. 이런 게 이제 익숙하실 거고 이제는 이 스트래티지 함수 내에 추가될 것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엔트리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클로즈도 있었잖아요. 클로즈가 있었고 여기 이제 크로스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좀 못 보고 넘어가네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크로스 함수죠. 크로스에 대해서 좀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터치를 하고 선을 터치했을 때의 그때의 종가를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언더, 크로스 오버, 그리고 크로스가 또 있어요. TA 크로스가 이제 그게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차후 제가 좀 봐드리고 그리고 이 엔트리였죠. 그리고 클로즈 있었죠.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엑싯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부분 있고 뭐 캔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간략하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쓰는 건 이제 엔트리 그리고 클로즈 그리고 엑싯이에요. 그 엑싯 속에 들어가는 인자들 저희가 또 움직여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써야 될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전략을 짜는 그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중급 이상에서 이제 다루실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셨죠. 많이 익숙해지셨으니까 이제 중급으로 좀 넘어가셔서 많은 아이디어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놓고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가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무작정 따라하기라서인지 대부분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거에 질문이 없어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문이 별로 없어서 의외로 좀 뭐 잘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질문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했듯이 야 너 이거 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 이게 좀 너무 작아 확대시켜줘 뭐 이런 거라도 좀 댓글을 다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역시 무작정 그냥 묻다광자처럼 따라만 오고 계신가 봐요. 자, 중급 이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시진 못할 겁니다. 아마 이게 질문들이 좀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어,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중급 이상부터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자동 매매죠. 이제 서버나 이런 거에 대한 소개도 좀 가끔가다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떻게 접목되는지 소개도 시켜 드리고 매매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할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게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을 지금 안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건 중급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많은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음, 많이 익숙해지셔서 뭐 간단한 웬만한 전략은 좀 짜셨으면 그리고 파인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로 이제 발걸음을 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거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항상 넣어드리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분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좀 할 것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유익하셨다면은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 8강을 마지막으로 묻다 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술량닷컴의 광생입니다.